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배려 속에 지난 주말 프랑스 리그 한 경기까지 휴식을 취한 이강인 선수가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 복귀전을 치릅니다. 아쉽게 우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의 미드필더로 선정된 이강인 선수죠. 유럽 최고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에서 펼칠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프랑스 현지 언론도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대표 선수 쿠보 다케우사와의 맞대결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이강인 선수의 출전에 대한 현지 최신 보도와 양팀의 전력, 전술에 대한 프리뷰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이번 주중 경기로 펼쳐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14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코펜하겐과 맨체스터 시티,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가 1일차 일정을 진행하고요. 2일차 경기로 2월 15일 목요일 새벽 5시에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과 라치오의 경기가 열립니다. 16강전은 2주에 걸쳐서 1차전을 진행하는데요. 2월 21일 수요일 새벽 5시에는 에인트호번 대 도르트문트, 인터밀란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고 2월 22일 목요일 새벽 5시에는 포르투 대 아스널,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16강 2차전이 진행되는데요.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현재 UEFA 클럽 랭킹 1위이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고 독일 최고의 팀인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프랑스 최고의 팀인 파리 생제르맹, 스페인 최고의 팀인 레알 마드리드, 잉글랜드의 리버풀 등이 현재 유럽 리그 랭킹 5위권 안에 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 충분히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에서 활약하고 있고 16강전에서도 상대팀보다 높은 승리 가능성,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 축구연맹의 공식 프리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의 프리뷰 내용인데요.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번 경기가 공식적인 첫 만남이지만 파리 생제르맹에는 스페인 라리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많고 특히 루이스 에니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와 FC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 산세바스티안을 연고로 하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대결을 여러 번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에니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스페인 대회 통산 10번의 맞대결에서 5승 2무 3패의 우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스페인 대표팀 감독 시절에는 현재 레알 소시에다드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죠. 알바로 오드리오 솔라, 브라이스 멘데스 등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도 라리가에서 성장했고 라리가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와 경기를 했던 바가 있고 레알 소시에다드에 있는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달리 레알 소시에다드는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조별리그를 무패 3승 3무로 1위로 통과했는데요. 골득실 차로 이탈리아의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 인터밀란을 제치면서 D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2003-2004 시즌 이천수 선수가 뛰었던 시즌이기도 한데요.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랐지만 올랭피크 리옹에 0대2로 패배하면서 프랑스 클럽에 의해 16강에서 탈락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년 만에 토너먼트 무대에 진출한 것인데요. 레알 소시에다드의 최고 성적은 유러피언컵 시절인 1982-83 시즌 준결승에 올랐지만 함부르크에 패배했던 4강 성적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개편 이후 8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팀 감독의 출사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이스 에니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입니다. 나의 고국인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대진이 성사된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스페인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전에 진출했던 인터밀란과 같은 조에 있었는데 그 조에서 우승을 차지한 게 레알 소시에다드죠. 그들은 여전히 최고를 차지할 수 있는 팀, 우리를 상대로도 올라갈 수 있는 팀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코멘트를 했고요. 이마놀 알과실 감독, 레알 소시에다드의 유소년 팀부터 2군 팀을 거쳐서 1군 팀을 이끌며 클럽의 철학을 온전히 알고 있는 현재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감독인데요. 결승전까지 진출하려면 최고의 팀과 경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조 1위로 16강에 올랐지만 가장 어려운 팀 중 하나인 파리를 만난 것에 대해 우리의 목표도 우승이니까 파리를 만난 것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승전처럼 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에니케 감독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알과실 감독은 그분도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도 그분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면서 탐색전 없이 화끈한 경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파리를 우리가 탈락시킬 경우 그 충격파를 상상해보라면서
기대감과 흥분감을 보였습니다. 홈이나 원정에서 우리를 이기지 못했던 인터밀란과의 경기처럼 파리를 상대로도 우리가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8강에 오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양 팀의 담당 기자들의 전망도 UEFA 공식 프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알렉스 클레멘슨 파리 담당 기자의 전망입니다. 12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한 파리 생제르맹은 이 대회, 이 무대에 매우 익숙한 팀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 같은 특출난 개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단한 수비라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팀이 다소 과도기에 있는 만큼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선수들은 후반기에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전에 아쉽긴 했지만 후반기에는 조금 더 전술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맞아 들어갈 수 있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팀인데 그런 조직력을 깰 수 있는 크랙형 선수를 파리가 보유했기 때문에 파리가 우세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이고요. 실제로 유럽 현지 팬투표를 보더라도 파리의 승리 가능성을 무려 76%로 전망하고 있고 무승부 9%, 레알 소시에다드의 승리 가능성은 15%로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담당 기자인 알렉산드라 존슨의 전망을 보면요. 꿈같은 조별리그를 마친 레알 소시에다드는 큰 희망과 꿈을 안고 16강에 올랐지만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가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올 수는 없다라면서 지금 소시에다드의 선수단 상태와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리가, 코파델레이, 챔피언스리그 등 세계 대회를 병행하면서 레알 소시에다드 선수들은 심각한 부상을 여러 차례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 팀 선수단의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384분 동안 팀이 득점하지 못한 채 파리 원정에 오고 있는 득점력 부진도 걱정거리라고 했는데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그들의 경기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최근의 흐름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다만 파리를 상대로 레알 소시에다드는 잃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간과된 선수가 바로 있죠.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공식 베스트 11을 아시안컵 조직위원회가 공개했는데 4강 진출을 이끈 이강인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그리고 동아시아 선수로도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공격 라인을 보면 이번 대회 MVP 이자 득점왕을 차지한 아크람 아피프가 왼쪽 공격수 그리고 6골을 기록한 이라크의 아이멘 후세인이 최전방 공격수로 선정이 됐고요. 요르단의 야잔 알 나이마트가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됐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이강인 선수 외에 카타르의 알 하이도스, 호주의 크레이그 도슨, 이란의 메흐디 가예디 선수가 선정됐고요. 수비 라인에는 카타르의 루카스 멘데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블라이히, 요르단의 압둘라 나시브 선수가 선정됐고 골키퍼는 카타르의 바샴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 서아시아 팀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그 안에서 동아시아 선수의 자존심을 지킨 선수가 이강인 선수이고요. 주목할 점은 통계 기록을 통해서 선정한 객관적인 팀 오브 더 토너먼트 아시안컵 베스트 11에는 무려 3명의 한국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대회 MVP, 득점왕이자 강제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린 아크람 아피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이론의 여지없이 최고의 선수인 아피프가 평점 8.61점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평점 8.17점으로 이번 대회 참가한 선수 중에 딱 2명만 있는 8점을 넘은 선수로서 최고의 미드필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손흥민 선수와 황희모 선수도 소파스코어에서 선정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동료 선수들, 동료 공격수들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사실은 개인 기록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득점 1도움을 기록했는데 1도움밖에 안 된 것이 충격적인 것이 이번 대회에서 빅찬스 창출, 큰 기회 창출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최종적으로 7개의 이강인 선수였고 기회 창출, 키패스도 19개로 이번 대회 최다를 기록한 것이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또한 드리블 돌파도 15번 성공하면서 이 부문 기록에 있어서도 대회 전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돌파, 패스, 슈팅, 득점 모든 면에서 인상적인 대회를 치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아 최고의 미드필더로 공인받은 아시안컵 이후 이제는 유럽 최고의 무대인 챔피언스리그에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없는 와중에도 연전연승을 달려왔습니다. 비록 브레스트와의 리그 한 경기 2대2 무승부는 아쉽긴 하지만 퇴장 선수가 발생했던 이슈가 있었죠. 파리는 최근 9차례 공식 경기에서 8승 1무로 거의 모든 경기를 이기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레알 소시에다드는 최근 최악의 흐름입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패배는 지난 주말 오사수나전 한 번뿐이지만 이 4번의 무승 과정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무득점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레알 소시에다드는 라리가에서 7위까지 순위가 떨어지면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4경기에서 이기지 못한 상대
상대를 살펴보면요, 레알 소시에다드보다 순위가 훨씬 낮고 강등권으로 추락할 위기가 있는 라요 바예카노와 홈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지로나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긴 것은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요르카 역시 16위에 있는 팀인데 0대0으로 비겼고, 특히 오사수나와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한 것은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는데요. 레알 소시에다드가 지난 주말에 이제 후반 4분이었죠. 49분에 알메리아에게 결승골을 허용한 상황은 부디미르에게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슈팅을 쉽게 허용하면서 무너졌던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은 결국 이강인 선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크로스가 공격 포인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최근 부진은 쿠보 선수가 레알 소시에다드 공격의 핵심이라는 점에 있어서 쿠보의 아시안컵 참가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올 시즌 쿠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식 경기 27경기에서 6득점 4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이 대부분의 공격 포인트가 또한 라리가 19경기 6득점 3도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쿠보가 빠진 경기를 모두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기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쿠보가 아시안컵에 차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승부가 있긴 했어도 지지 않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특히 비아레알과의 경기는 쿠보가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3대0으로 이겼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쿠보가 아시안컵 참가로 빠지자마자 치른 아틀레틱 빌보아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고, 쿠보 없이 치렀던 라요전과 지로나전에 무승부를 기록했고 무득점의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오사수나전 같은 경우에는 쿠보가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고 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아시안컵에서의 부진이 쿠보의 경기력 저하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켈 오야르사발 선수의 근육 부상 이슈가 있는데요. 다만 이 경기를 앞두고는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라인에 무뇨스라든지 풀백 오드리오 솔라나 티어니 같은 선수들이 빠져있고, 또 다른 공격수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파리 생제르맹과 비교했을 때 부상으로 인해 이탈한 자원들이 많은데요.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릴과의 리그안 경기에서 꽤 많이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이번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 최정예 멤버를 투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릴과의 경기를 살펴보면 곤살로 하무스가 최전방으로 뛰었고, 왼쪽에 무아니, 오른쪽에 덴벨레,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아센시오, 파비오 루이스, 우가레트가 뛰었는데요. 후반전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 비티냐, 바르콜라, 하키미, 자이르 에메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티냐도, 자이르 에메리도, 하키미도, 그리고 바르콜라까지도 주력 자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결국엔 무아니와 하무스가 조커로 내려가고, 또 이 경기는 음바페가 아예 휴식을 취했잖아요. 음바페, 바르콜라, 자이르 에메리, 하키미, 비티냐, 이강인 선수까지도 이번 경기는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강인 선수는 지난 주말에도 휴식을 취했고 훈련조차도 뒤늦게 합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UEFA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상 라인업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르콜라, 음바페, 덴벨레의 3톱을 예상했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자이르 에메리와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로 구성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포백 라인은 하키미, 마르키뉴스, 다닐루, 루이카 에르난데스, 골문을 돈나룸마가 지킬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릴전은 돈나룸마까지도 쉬게 하면서 정말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 모든 것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서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요.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오야르사발이 선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쿠보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매체 후스쿼드닷컴 역시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와 무아니, 아센시오를 공격 라인에 구성하고 덴벨레를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배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글쎄요, 엔리케 감독이 갑자기 안 쓰던 이런 전략을 쓰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바르콜라를 측면에 두고 덴벨레를 오른쪽에 원래 두던 대로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이제 메잘라 위치에 두면서 이선 공격을 이끌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오야르사발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우마르 사디크가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프랑스의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 레키프 같은 경우도 이강인 선수를 위한 별도의 기사를 내놓을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이강인 선수가 복귀전을 치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있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에 포함될까요?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준결승 패배 이후 며칠간 휴식을 취한 이강인은 유럽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파리 생제르맹과 훈련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에 있을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엔리케 감독은 의도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복귀에 물음표를 담았는데요. 복귀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그가 돌아오면 보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연막 작전을 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강인이 돌아올 것이고 회복한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집중해야 했던 대회에서 긴 시간을 소화했기 때문에 코치진으로부터 휴가를 받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훈련하고 경기에 빨리 나서고 싶어 했지만 다음 주까지 휴가를 줬습니다. 그는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뜨거워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얘기는 이강인 선수는 당장 주말 릴과의 경기부터 뛰고 싶어 할 정도로 의욕도 있고 몸 상태도 문제가 없었지만 오히려 쉬게 해주면서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설 수 있도록 휴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 같은 그런 재능
기능과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는 조금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교체로 넣을 필요가 없다. 충분히 선발로 뛸 수 있는 몸 상태로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실전 감각과 경기 감각에 있어서는 아시안컵 경기를 너무나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오전에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화요일에 훈련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예상으로는 음바페 최전방 바르콜라가 사이드 플레이, 왼쪽 메잘라 이강인이 뛰고 오른쪽에 덴벨레, 오른쪽 메잘라로 자이르 에메리가 뛰고 비티냐가 포백 앞을 이끄는 빌드업 미드필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백 라인 리카, 다닐루, 마르키뉴스, 하키미인데 오야르사발이 선발로 나오기 어려운 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소시에다드 역시 2차전 홈 경기에 좀 더 힘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경기는 무승부 전략을 짠다고 한다면 피지컬이 좋은 사디크를 먼저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스코어닷컴은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2대0으로 완승을 거둘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파리의 올 시즌 에니케 감독 체제 패배는 3번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2번의 패배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뉴캐슬전과 밀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밀란 원정 챔피언스리그 경기 패배 이후 치른 16번의 공식 경기에서 무패 행진 12승 4무를 거두고 있는데요.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10경기에서 4승 6무로 사실은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많은 경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 경기 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4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흐름과 전력을 생각했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무실점 승리를 거둘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16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을 보더라도 파리 생제르맹 승리 배당률이 1.67배, 무승부 3.86배, 소시에다드의 승리 배당률이 5.31배로 파리 생제르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 파리 생제르맹 복귀전을 선발로 치르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하고 파리의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이끌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파리에서의 활약상과 프랑스 현지의 반응과 보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